네, 안녕하세요. 자, 이번에는 2025년 군무원 탄약직 9급 화공연력학 보건 기출문제 세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12번. 1몰의 기체가 포함된 피스톤 실린더 장치에 10바의 압력이 가해져 있으며, 그러니까 피스톤을 경계를 해서 이쪽으로도 10바, 이쪽으로도 뭐 10바겠죠. 실린더의 초기 부피는 1세제곱미터였다. 1번. 이후에 등원 팽창하여 부피가 2배가 됐을 때의 가역적인 일의 크기. 그 다음에 킬로줄. 외부의 압력이 갑자기 5바로 줄면서 부피가 2배가 될 때의 비가역적인 일의 크기는, 그래서 이것도 킬로줄로 답하래요. 그래서 단 LM2는 0.7로 계산해라. 그래서 이 문제는 가역과 비가역의 문제죠. 즉 다시 말해서 피스톤 내 1몰 1세제곱미터 그 다음에 10반대 등온 팽창을 해가지고 부피가 2배로 됐대요. 가역적인 일이라고 했고, 두 번째 경우는 외부 압력이 갑자기 5바로 되면서 팽창했을 때 똑같이 부피가 2배로 됐대요. 그때의 비가역이 서로 비교하라는 건데 아주 괜찮은 문제죠. 그래서 지금 1세제곱미터 할 때 10바에서 이렇게 팽창하는 경우죠. 팽창하는 경우 1은 가역적이니까 요선 따라 쭉 내려오겠죠. 그래서 요만큼이 가역적인 일일 거고, 두 번째 거는 갑자기 5바로 됐다고 했죠. 그래서 쌤이 늘 옛날에 얘기했죠. 이렇게 팽창될 때는, 압축이 될 때는 그 가역 비가역 따질 때, 특히 비가역 따질 때는 항상 나중 압력 기준으로 하라 했죠. 그래서 이게 처음 압력이면 이게 나중 압력이죠. 여기가 1이고 2면. 그래서 갑자기 5바니까 가역적인 일은 이거를 따라서 등원선을 따라서 쭉 내려오지만, 비가역적인 거는 바로 5바에서 그냥 쫙 온다고 했죠. 그래서 요게 비가역 1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비가역 1이 더 작죠? 절대치 관점에서. 그게 반해서 팽창 봅시다. 압축 봅시다. 이거는 자주 시험에 나올 거예요. 압축은 이렇게 등원선 따라서 이렇게 압축되니까 당연히 요 PV 곡선 밑에 요게 리버스블 자, REV 가역일이라면 요게 1번이고 요거 2번이죠. 그래서 항상 나중 압력, 처음 압력이 아니고 나중 압력에서 쫙 바뀐 거로 해서 여기서부터 일로 간 거에서 요거 요 전체 면적이 리버스블이죠. 그래서 압축일 때는 이게 크다. 팽창일 때는 요게 가역이니까 W 리버서블인데 요선 밑에, 네, 항상 나중 압력을 따지라고 했으니까 팽창될 때는 5보다 작은 5바에서 바로 그냥, 비가역일 때는 바로 천천히가 아니고 천천히 가역적인 게 아니고 바로 5바로 여기서부터 일로 가는 거니까 요 면적이 돼서 이게 W 1리버서블. 그래서 이쪽이 크다. 기억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1번 문제를 풀면 W 리버서블은 마이너스 인테그랄 PDV 한 다음에 뭐예요? 이상기체니까 이거 이상기체죠? 이상기체 12번 무조건 이상기체로 해야, 실제 기체 줘도 되지만 이상기체. 봅시다. 이상기체라는 말이
생략이 됐어도 그냥 이게 기출됐던 문제를 쌤이 가지고 온 건데 생략 이상기체란 말이 없어도 어차피 뭐 실제 기체를 넣든 뭐든 큰 차이는 없으니까 서로 비교할 때 이상기체로 보고 그냥 V분의 RT dV 그래서 마이너스 등원이니까 RT 그냥 나오고 ln V1분의 V2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RT는 이상기체라고 하고 풀어야 되겠네요. RT는 PV죠. 그래서 PV ln V1 V2 그죠? 여기서 T가 안 주어졌으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P가 얼마예요? 10바 곱하기 V 1m 삼성 여러분들 여기서 PV는 P1 V1 써도 되고 P2 V2 써도 돼요. 여기서는 P1 V1 썼고 P2 V2 써도 값은 똑같죠? 그죠? 여기서 잘 보세요. RT니까 등원이니까 어차피 콘스탄트고 P1 V1 써도 되고 P2 V2를 써도 되는데 P1 V1은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쉽게 그냥 집어넣은 거고 P2 V2를 넣어도 되는데 지금 부피 2배 된 건 알죠? 근데 압력을 또 안 가르쳐 줬으니까 좀 찜찜하네 그죠? 그래서 만약에 P2 V2가 주어졌으면 이거를 그냥 넣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렇게 하고 곱하기 ln 1 세제곱미터고 2배로 늘어났으니까 뭐 굳이 단위는 필요 없고요. 그죠? 마이너스 10바 곱하기 1m 삼성 곱하기 ln2 그래서 1바는 10의 5성 파스칼이죠? 파스칼이고 1파스칼은 1뉴턴 메타 제곱 줄로 바꾸는 작업이에요. 다음에 1줄은 1뉴턴 메타일 거고 킬로줄로 해달라 그랬으니까 1000줄은 1킬로줄 그죠? 이렇게 하면 단위 어떻게 돼요? 바 없어지고 파스칼 없어지고 줄 없어지고 뉴턴 없어지고 메타 제곱하면 메타 삼성이고 여기 메타 삼성 싹 없어지네요. 킬로줄만 뜨네요. 킬로줄 right? 그래서 여러분들이 산수 해보면 산수를 해보면 마이너스 700 그죠? 마이너스 700 킬로줄이 되고 그 다음에 요번엔 비가역이니까 이건 어떻게 풀어요? W E 리버스블 마이너스 P 외부 압력 그죠? 원래 가역일 때는 외부 내부 같다고 생각하고 그냥 풀면 되는데 지금은 비가역이니까 갑자기 변했다고 하니까 그냥 P external로 그냥 쓰는 겁니다. 그래서 상수 취급해서 P external 델타 V 이게 뭔 말인가 하면 가역일 때는 우리 옛날에도 다 했지만은 이 거꾸로 세웠을 때 추를 조금씩 소금 한 알갱이처럼 차차차 빼니까 천천히 이렇게 가역적으로 거동을 하지만 비가역일 때는 갑자기 훅 변하잖아요. 그래서 이 수식을 보시면 잘 알겠지만 10바로 서로 이렇게 하고 있다가 바로 5바로 압력 낮춰가지고 쫙 바꿨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이 수식도 요거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상수 취급해서 5바 일정하잖아요. 그래서 5바하고 델타 V 그래서 비가일 때는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퀄 마이너스 익스터널 외부 압력 5바하고 2 마이너스 1 베타 3성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단위 환산하면 되죠. 1반은 10의 5승 파스칼 곱하기 1 파스칼은 1 뉴턴 퍼 메타 제곱. 그 다음에 1 뉴턴 메타는 1줄. 그 다음 1000줄은 1kJ. 줄, 뉴턴, 파스칼. 메타 잠성과 여기 메타 제곱, 메타 다 없어져서. 그죠? 그래서 이것도 킬로줄로 값이 나오는데 마이너스 500. 그죠? 마이너스가 떴다는 거는 뭐예요? 일을 행했다는 거죠. 팽창했다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500kJ, 여기는 마이너스 700kJ. 그죠? 그래서 보면 1의 크기라고 물어봤으니까 절대치 하라는 거예요. 절대치. 항상 W가 플러스 마이너스 정의 문제 때문에 이렇게 출제되죠. 그래서 12번 문제는 가역일 때, 비가역일 때 구하라는 건데 항상 이상기처럼 생각해야 됩니다. 이 문제 보니까 항상 뭐예요? 비가역일 때는 마이너스 인테그랄 P 익스터널 dv에서 요거 상수 취급해서, 즉 가역일 때는 P가 보시면 여기서 여기까지 갈 동안 계속 변하잖아요. 근데 비가역일 때는 일정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그러면 가역일 때는 리버스블이면 마이너스 인테그랄 PdV에 P 대신에 공식 V분의 RT 넣으면 되는 것 뿐이고, 이 리버스블일 때는 마이너스 P 익스터널 dV에서 여기에서 지금 압축되는 거잖아요. 요렇게 압축됐으니까 P 익스터널은 익스터널인데 뭐예요? 두 번째 값 dv이고 마이너스 상수 취급해서 두 번째 값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됩니다. 압축될 때도. 그죠? 특이사항 없죠? 그래서 12번 문제가 괜찮았어요. 그래서 이거 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자, 13번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13번 25도씨에서 다음 반응의 표준 반응열 킬로줄 퍼 몰 구하래요. 표준 반응열. 단 동일 온도에서 H2O, SO2의 표준 생성열은 마이너스 21, 마이너스 242, 마이너스 297 킬로줄 퍼 몰이다 해서 반응식 보면 H2S, H2O 다 기체죠. 반응해서 3H2 플러스 SO2. 그죠? 그래서 정답은 2번 208이고, 이거는 뭐예요? 표준 반응열은 지금 보니까 생성열이 주어졌죠. 그래서 이거 프로덕츠죠. 프로덕츠 복수형. 거기에서 P자만 셈이 늘 쓰고 있는데, 그래서 양론 개수는 양이지만 이건 양론수죠. 그래서 반응물일 때는 생성물일 때는 양이기 때문에 셈이 절대치 씌운 것 뿐이고, 책들마다 다 틀리죠. 그 다음에 델타 HF 노트 I 표시 방법이 책들마다 다 틀린데, 이것도 리액턴츠죠. 반응물에 거기에 R이고, 여기에 R은 리액션이에요. 리액션의 R이에요. 그래서 화학 양론 계수 델타 H의 포메이션 이렇게. 연소열이면 뭐예요? 연소열이 주어졌으면 F 대신 C 쓰고 이거 바꾸면 되죠. 앞에가 리액턴츠, 뒤에가 프로덕트. 그래서 해보면 이쪽부터 하죠. 3 곱하기 생성열을 하려고 했더니 0이죠. 이유가 뭐예요? 호돈소, 원소 하나로만 이루어져서 분자가 됐어요. 호돈소로 이루어진 분자는 빵으로 취급하면 됩니다. 룰이에요, 룰.
그래서 3 곱하기 더하기 0 플러스 1 곱하기 SO2 얼마요? 마이너스 297인가요? 마이너스 297. 네, 대괄호를 할게요. 요게 생성. 그 다음에 반응은 1 곱하기 대수 1이니까 H2S 마이너스 21이네요. 더하기 이 내용이 2 곱하기 H2O 생성 마이너스 242네요. 그죠? 그래서 요거 여러분들이 산수하시면 마이너스 297 더하기 503 돼서 208 kJ per mol 이렇게 됩니다. 그죠? 점수 주려고 낸 거죠. 13번. 쉽다. 14번. 자, 봅시다. 외부와 단열된 탱크 내 단열 탱크래요. 애디어베틱 단열 탱크 내 300 켈빈 1바의 O2와 N2가 이렇게 여기 O2면 여기 N2겠네요. 왜 분리되어 있다? 초기 몰수가 각각 1몰. 1몰이 칸막이에 의해서 서서히 칸막이를 서서히 제거하여 산소와 질소가 확산되어 평형에 도달하였다. 이때 혼합에 의한 깁스 에너지 변화는 몇 줄 퍼 몰인가? 단 기체들은 이상기체로 간주하며 탱크의 막 제거 전후의 온도와 압력은 일정하고 그러니까 조심하세요. 콘스탄트 TP래요. 이거 제거했을 때 단열됐으니까 단열됐고 탱크 내는 얘도 300켈빈 얘도 뭐 300켈빈이겠죠. 근데 막을 제거하고도 콘스탄트 TP니까 당연히 300이겠죠. 그죠? 온도 평형에 도달했다. 이때 혼합에 의한 깁스 에너지 변화는 몇 줄 퍼 몰인가? 단 기체들은 이상기체로 간주하며 탱크의 막 제거 전후의 온도와 압력은 일정하고 LN2는 0.7, R은 8줄 퍼 몰 켈빈으로 계산하시오. 그래서 줄 퍼 몰로 답하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PV는 RT에서 온도 같고 뭐 기체 상수 똑같고 부피가 똑같은 놈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몰수도 똑같잖아요. 이거 굳이 풀었으면 이거 뭐 사실은 비체적인데 단위몰당 부피인데 그냥 풀었었다고 해도 nRT 갖고 부피 같으니까 뭐예요? 압력도 얘의 압력이나 얘의 압력이나 그 다음에 이거 막 제거했을 때도 그 압력은 다 똑같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요게 몰수가 틀려지면 뭐예요? 압력이 틀려요. 예를 들어서 얘 3몰이고 얘 1몰이다 하면 압력이 틀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계산할 때 복잡합니다. 더 까다로운 문제가 돼요. 그래서 선생님도 그냥 등몰로 1몰 1몰로 제시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델타 G 이상기체는 이상용액 이상기체 다 같이 쓰죠? 이거든 상관없죠? 그래서 이거는 RT 시그마 XI ln XI 그래서 공식만 암기하고 있었으면 되죠. 그래서 8 줄 퍼 몰 켈빈 곱하기 300 켈빈 곱하기 XI는 칸 제거했을 때 2몰 중에 1몰이니까 2몰 중에 1몰이니까 0.5몰이죠. 다음에 이것도 0.5고 다음에 이게 XO2 그 다음에 XN2 그죠? 마찬가지로 0.5 그죠? 0.5 그래서 이거 하면 L은 2분의 1이네요. 그죠? 8, 3, 24
줄퍼몰 그러면 문제에서 ln2가 0.7이라고 했으니까 그죠? 이건 다 알죠? ln1 빼기 ln2잖아요. 그죠? 0인 거고. 그래서 요거 0.7이니까 요거를 마이너스 0.7로 해서 계산해 주면 되잖아요. 그죠? 2400 줄퍼몰. 그래서 계산하면 마이너스네요. 1680 줄퍼몰. 그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핵심은 이거 단열되어 있는데 300켈빈이 주어졌다는 의미는 여기도 300켈빈, 여기도 300켈빈이에요. 막 했을 때. 그죠? 그래서 막을 싹 제거했을 때도 콘스탄트 TP라고 했으니까 막을 제거했을 때도 여기는 다 300켈빈이에요. 그리고 압력을 보면은 각각 1몰씩이니까 이상기체에서는 같은 몰 쓰면 압력 같죠? 그래서 여기를 뭐 P알파라고 하면 여기 압력 P베타면 같은 거고요. 그 다음에 막 제거해서 해도 콘스탄트 T라고 했으니까 막 제거했을 때의 전체 압력도 이 세 개는 다 똑같다는 거. 그죠? 몰수가 틀릴 때는 다르게 풀어야 됩니다. 지금 일부러 쉽게 줬어요. 그래서 요식 잘 아는지, 그죠? 한번 증명해 봤으면 애우면 되는 거죠. 그래서 14번의 정답 1번이 되겠습니다. 자, 15번 한번 볼까요? 15번. 아래 그래프는 순수 물질에 대한 기획 PT 선도이다. 포화 상태를 나타내는 점은 사실 이건 뭐 조금만 생각해 보면 금방 풀 수 있죠. 우리 PT 선도 순수 물질의 PT 선도 뭐야? 짱짱 짱짱짱짱짱. 그다음에 1로 갈 수도 있고 뭐 1로 갈 수도 있는데 그러면 뭐예요? S 영역, L 영역, V 영역. 그죠? 그래서 이거 승화곡선, 요거 기화곡선, 그래서 용융곡선, 그죠? 요거 임계점이죠. 그래서 지금 출제위원은 요거 딱 잘라서 요 부분만 낸 거예요. 요 부분만. 왜냐하면 기획 PT 선 들어가 있으니까 요 부분만 잘라낸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선이 있을 때 이렇게. 그래서 맨 끝은 뭐가 돼요? 삼중점. 맨 끝에 점은 삼중점이 되고요. 맨 끝점은 임계점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L이고 여기 V니까 액체에서 기체, 기체에서 액체로 변하는 요게 기화곡선이죠. 그러니까 요 선들에 있는 모든 점들 이연계의 기화곡선인데 요게 뭐예요? 포화 상태죠. 그죠? 예를 들어서 액체가 기체로 변할 때, 즉 쉽게 말해서 물이 수증기가 될 때 여기가 포화 상태잖아요. 여기 있을 때는 리퀴드, 여기 있을 때는 베이퍼. 그죠? 그래서 조금만 생각해 봤으면 요거에서 요 부분 탁 잘라낸 거예요. 정답은 그래서 2번이고. 그죠? 오케이? 16번. 아무것도 몰라도 그냥 2번 찍겠다. 그죠? 16번. 250켈빈. 250켈빈. 100kPa. 100kPa의 온도 압력에 있는 1몰의 이상기체네요. 이상기체. 가역공정. 가역공정을 거쳐 500켈빈. 200kPa로 바뀌었대요. 즉 온도 높아지고 압력 높아졌네요. 이때 엔트로피 변화, 이거의 절대값
음인지 양인지 잘 모르지만 절대값. 그래서 단 이상기체의 정합 연료량 CP는 1.5R로 계산하고 R은 기체 상수래요. 그리고 R에 대해서는 값을 따로 안 줬어요. 자, 그래서 엔탈피가 어떻게 양으로 변할지 음으로 변할지 궁금하네요. 그죠? CP 1.5R로 변했다. 그죠? 한번 풀어볼까요? 16번. 16번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우리 늘 얘기하는 델타 S는 CP ln T1 T2 마이너스 R ln P1 P2 요거 이용하면 됩니다. 딴 거 없어요. 점수 주려고 된 것 같아. 그래서 1.5R이고 ln T1 250에서 500 빼기 R ln P1 100에서 200 그죠? 뭐 단위가 없어지니까 그래서 1.5R ln2고 마이너스 R ln2네. 그럼 이거 얼마예요? 0.5 0.5R ln2 맞아요? 그래서 R 넘기면 되죠? 그래서 R 델타 S는 0.5 ln2 그죠? 0.5 ln2인데 뭐 ln2를 뭐 하라는 게 있었나요? 없죠? ln2 뭐 0.7로 계산해라 뭐 이런 그런 말 없네요. 그래서 답은 0.5 ln2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17번 문제 한번 볼까요? 17번. 자, 1 곱하기 10의 5승 kJ per sec의 발전 용량을 갖는 발전소에서 700켈빈의 수증기를 생산하고 350켈빈에서 대기 중 열을 방출한다. 이 발전소의 연료율이 이론적으로 가능한 최대값의 50%라면 차가운 열 저장고인 대기 중으로 방출하는 열량은 그래서 여기 보면 연료율이 이론적으로 가능한 최대값의 50% 연료율이 최대로 되는 거에 50%래요. 이 정도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 나오면 무조건 이렇게 뭐 발전 용량 나오면 이거 뭐 늘 겁먹지 마세요. 일을 그냥 시간으로 나눈 것 뿐이에요. 시간당 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솔루션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최대로 나온다는 말은 카르노 기간으로 생각하면 돼요. 열기관일 때도 맥스 역열기관 즉 역카르노 기관일 때도 맥스 카르노시든 역카르노시든 즉 열기관이든 냉동기관이든 카르노실 때가 최대예요. 그러니까 이 말인 거예요. 요 말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요거랑 같고 그래서 요거를 한번 맥스를 구해 봐야 되죠.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여기서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QH만큼 열을 받아서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에너지 보존 법칙에 의해서 QC 플러스 W, 이거는 QH 마이너스 QC잖아요. 그래서 다 열로만 그냥 표현하면 이게 QH잖아요. 근데 요거를 요렇게 바꿀 수 있는 거는 카르노실 때만, 역카르노실은 그냥 카르노실은 카르노실 때만 온도의 함수로 해서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인 거일 때는 이렇게 못 나타내요. 그건 아실 거고. 그래서 이게 얼마예요? 700켈빈의 수증기를 생산하고, 그 다음에 350, 이때 350은 조심해야 돼요. 700kg, 700 빼기 350이에요. 그래서 350 나온 거예요. 이거 갖다 쓴 게 아니고, 그래서 이거 0.55. 그래서 이제 진짜 배기, 이거는 맥스에 0.5니까 얼마? 0.5 더하기 0.5 해서 0.25가 된 거예요. 자, 여기서 한번 따져봅시다. 그림을 한번 그려야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쉬울 텐데, 이게 발전소가 이렇게 있어요. 발전소. 그죠? 그래서 발전소에서 700켈빈의 수증기를 생산하고, 즉 여기 발전소가 있으면 돈을 들이죠. 그죠? 돈을 들이는다는 거는 뭐 석탄이든 원자력이든 석탄이든 뭐 석유든 뭐 LNG 가스든 이렇게 QH만큼 열을 줄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잘 생각해 봅시다. TH가 있고 TC가 있고 여기 개가 있으면, 개 또는 이거를 엔진이라고 부르죠. 그러면 QH만큼 주고 W2를 하고 나머지 방출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요걸 가지고 잘 생각해 봅시다. 발전소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거만큼의 발전 용량을 갖는 발전소에서 700켈빈의 수증기를 생산하고 700켈빈의 수증기를 생산하고 350켈빈에서 대기 중으로 열을 방출한다. 그러면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요? 발전소가 있는데 발전소가 있는데 좀 느낌 이상하다. 그죠? 700켈빈 수증기 생산하고 350켈빈을 대기 중으로 방출한다. 그럼 얘는 QC는 맞죠? QC 개념이죠? 그런데 얘를 지금 뭐예요? TH 개념으로 봤네요. TH 개념. 우리 여기서 보면 요건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되네요. 그래서 대기 중으로 열을 방출한다. 이 발전소의 연료율이 이론적으로 가능한지 이거는 뭐 문제 될 거 없고, 요거를 QH 개념으로 본 건데, 그죠? 이걸 QH 개념으로 본 건데,
그러니까 발전소에서 지금 1 곱하기 10의 5승 킬로줄 퍼 세크의 발전 용량이냐니까 뭐 돈을 넣어서 뭐 석유를 사든 석탄을 떼든 뭘 해가지고 발전소에서 에너지, 그러니까 화석 원료를 가지고 에너지를 생산해내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 들어오는 놈이 QH인데 이건 조금 쌤이 조금 더 이건 스터디를 좀 해야 되겠네요. 17번 스킵 좀 합시다. 조금 쌤이 문제를 잘못 만들었든지 아니면 다시 한번 설명을 할게요. 스킵하고 18번 다시 봅시다. 수정된 라우레 법칙을 따르는 물질 A와 B의 혼합물이 320켈빈에서 기획 상평형을 이루었다. VLE 320켈빈. X상의 조성 A 성분이 0.2. 그 다음에 기획 상평형 상태에서 혼합물의 전체 압력 P값 전체 압력 그죠? 킬로파스칼 얘를 묻고 있어요. 근데 이 320켈빈에서 성분 A의 증기압은 순수할 때 증기압 그거 표시하는 거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얘가 얼마예요? 40킬로파스칼이고 그 다음에 PB 증기압 얼마? 쌤은 그냥 세츄레이티드를 그냥 스타로 표시하는 거 알죠? 60킬로파스칼. 성분 A의 활동도 계수. 활동도 계수 1점. 활동도는 베이스죠, A. 활동도 계수 감마. B의 활동도 계수 1.0. 이거일 때 토탈 압력. 제일 중요한 거는 수정된 라우레 법칙. 여기 제일 중요했죠. 그죠? 그럴 때 수정된 라우레 법칙. 이건 뭐 어떻게 하면 돼요? 솔루션. 굳이 쓰자면 뭐야? I 성분의 퓨게스티, 베이퍼, I 성분의 이 꺽쇠, 이거 햇 모자가 있으면 혼합물이라고 얘기했죠? 혼합물일 때 I 성분, 이거는 같다. 이건 그냥 뭐 우리가 주장창 뭐 증명하면 까다롭지만 증명 다 해서 그냥 애우고 있죠? 근데 뭐예요? 이상 지금 18번 한번 보면 항상 수정된 라우레 법칙 있고 라우레 법칙이 있는데 여러분들 요거는 대충 아셔야 돼요. 라우레 법칙일 때는 기체는 이상기체 취급하고 액체는 뭐예요? 이상용액 취급한다는 단서 조항이 있는 거예요. 근데 수정된 라우레 법칙일 때는 기체는 이상기체라고 취급하고 액체는 이상용액이 아니에요. 요 차이죠. 요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퓨게스트가 같다 이런 건데 이거 뭐 굳이 생각할 필요 없이 저 YIP가 사실은 PI잖아요. 그죠? 그래서 I 성분의 분압은 라우레 법칙이면 XI, PI, Saturated 또는 XI, PI, Stop 뭐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수정된 라우레 법칙이니까 I 성분의 분압은 뭐예요? XI, 감마 I, PI, Saturated. 그죠? 요거 쓰면 되는 거죠. 요거. 요게 뭐예요? 수정된 라우레 법칙 쓰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문제 풀 때는 뭐 사실 깊이 있게 내면 이거 가지고도 되지만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요거 라우레 법칙일 때는 요거
그리고 명심해야 될 거, 라우레 법칙은 기체는 이상기체, 액체는 이상용액. 뭐 가정이 있어요. 근데 수정된 라우레 법칙일 때는 기체는 이상기체, 액체는 이상용액이 아니다. 그거. 그래서 뭐야? 요거로 보정해 주는 거잖아요. 그죠? 요거만 익히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면 뭐예요? AB 두 성분이 있다고 하면 YAP는 XA, gamma A, PA, saturated. YBP는 XB, gamma B, PB, saturated. 그죠? 그래서 둘 다 더하면 좌변, 우변 다 더하면 이건 P가 되죠, P. 전체 함량 P가 되고 요거 더하면 뭐 바로 해주면 되겠네요. XA가 0.2 곱하기 감마 A 문제에서 다 주어졌네요. 산수네 산수 곱하기 PA 스타 40 더하기 요거 XB XA가 0.2니까 0.8이겠네요. 그죠? 점수 주려고 했네. 그 다음에 감마 B 1.0 그죠? 감마 B 1.0 그 다음에 PB saturated 60 그죠? 산수네 산소. 그래서 다 계산하면 60 kPa 그죠? 60 kPa 점수 주려고 냈네요. 자, 19번 한번 봅시다. 19번 이상기체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단 U는 내보내지 CP는 정합비열, CV 정적비열, R은 기체 상수이다. 이상기체 1번 이상기체의 등온 가역 과정에서는 PV 값은 일정하다. PV는 RT니까 등원이면 콘스탄트네요. 줄여서 그냥 C라고도 쓰죠. 그래서 PV 값이 일정하다. 이거 당연한 거. 이거 당연한 거지. 2번 굳이 안 봐도 또는 우리 PV 선도에서 이런 식으로 이거 다 콘스탄트 T죠. 당연한 거고. 2번 이상기체의 경우 CP 빼기 CV는 R. 이것도 당연한 건데 가장 쉽게 증명하는 게 뭐야? H는 U 플러스 PV, DH는 DU, DPV. 그래서 DU, DPV는 RT잖아요. 그죠? 그래서 DU, R, DT인가요? 또 D는 뭐예요? CV, DT, R, DT. 그리고 DH는 CPDT잖아요. 그러니까 CPDT는 CV 플러스 RDT. 따라서 CP는 CV 플러스 R. 따라서 CP 빼기 CV는 R. 이게 제일 빨리 증명하는 경우죠. 그래서 뭐 당연한 거고요. 그 다음에 3번 이상기체의 단열 가역 과정에서 TV는 콘스탄트. 너무 쉽다. 그죠? 어떻게 해요? T1분의 T2는 V2분의 V1 감마 마이너스 1. 그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돼요? 이거. T1 V1 감마 마이너스 1. T2 V2 감마 마이너스 1. 따라서 TV 감마 마이너스 1이 콘스탄트다. 요게 맞는 거죠. T 곱하기 V에 감마 마이너스 1이 일정하다. 근데 TV니까. 이게 틀렸죠. 점수 주려고 했네요. 그 다음에 4번 이상기체의 경우 라운드 U, 라운드 V, T는 0이다. 온도 일정할 때
맞나요? 뭐예요? D는 TDS 왜? 마이너스 PDV 이 상태에서 해보면 되죠? 라운드 U T 일정할 때 V로 미분 T 일정할 때 V로 미분 T 일정할 때 V로 미분하니까 이렇게 되고 맥스웰 이퀘이션 볼 것도 없이 T와 V 바꿔주고 P가 안 쓰였네요. 그죠? 근데 슈퍼 TV 할 때 슈퍼 마이너스죠. 각각 마이너스만 쓰니까 부호 안 바뀌고 마이너스 P. 근데 이상기체라고 했으니까 V분의 RT죠. P가. 그죠? V 마이너스 P. V가 일정하니까 상수. V도 상수, R도 상수. T로 미분 때리면 V분의 R 마이너스 P. 그래서 V분의 TR, V분의 RT는 뭐야? P죠? 그래서 P 빼기 P는 0. 그래서 시험 문제에 요거 구하세요 한 다음에 이상기체라고 안 하고 실제기체로 P 예를 들어서 V-ART 이런 거 주고 여기다 넣고 구하라고 할 수도 있어요. 늘 얘기했죠? 그래서 0이 맞네요. 그래서 정답 3번이고요. 다음에 20번. 이상용에 대한 혼합의 물성 변화. 이렇게 나타내는 것은 1번 부피 변화와 엔탈피 변화가 없다. 정답. 2번 엔탈피 변화와 엔트로피 변화가 없다. 3번 부피 변화와 깁스 에너지 변화가 없다. 4번 엔트로피 변화와 깁스 에너지 변화가 없다. 자, 20번은 이제 너무 시험에 자주 나오죠. 암기하고 있죠? 델타 H. 그죠? 쌤이 얘기했지만 이상용액, 이상기차 다 똑같죠? 그래서 이거 암기하고 있죠? RT, 시그마, XI, LN, XI. 이건 무조건 암기해야 되죠. 시험 너무 잘 나오니까. XI, LN, XI. 요거 잘 보면 음수기 때문에 음수로서 이거 양수 되는 건 잘 아실 거고. 왜냐하면 XI가 1보다 작잖아요. 분율이라서. 그러니까 음수 뜨잖아. 그리고 깁스 에너지도 음수 뜰 거고. 그죠? 델타 H. 왜냐하면 자발적이어야 되니까 혼합되려면 0, 0. 그래서 부피랑 엔탈피 변화 0. 그죠? 자, 그 다음 21번. 랭킨 사이클에서 등 엔트로피 팽창. 랭킨 사이클에서 등 엔트로피 팽창하는 공정. 그래서 보일러, 터빈, 영축기, 압축기. 정답은 터빈이죠. 이거는 뭐야? 사이클 순수만 알면 사이클 순서만 알면 되잖아요. 이렇게 있으면 랭킨 사이클 전기 원동기 사이클이죠. 수증기 동력 장치의 이상 사이클. 뭐예요? 수증기 가지고 수증기는 물을 데워야 되는 거니까 그게 뭐 석탄이 됐든 석유가 됐든 뭐 화석 원료겠죠. 수증기 가지고 돌려서 터빈을 돌려서 에너지를 생산해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있으면 뭐 이렇게 실제 시험 칠 때는 이런 거 할 시간은 없지만 그래서 1, 2, 3, 4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그래서 뭐예요? 보일러, 터빈, 응축기, 펌프. 그래서 여기에는 압축기 안 들어가요. 랭킨 사이클에서는 보터 엉펌으로 암기하라고 했죠. 보터 엉펌. 그죠? 그래서 여기 보일러 쪽 지날 때는 뭐예요? 정압, 가열이죠. 온도는 변할 수 있지만 정압, 가열이고
터빈일 때는 가역, 단열, 팽창. 그죠? 그래서 요 부분. 엔트로피 변화 없죠? 가역, 단열, 팽창. 그 다음에 응축기일 때 정압. 이게 뭐예요? 정압이고 또 뭐예요? 정원이죠. 온도 일정하죠. 정압, 정원이고 얘일 때는 정압만이고 그죠? 그 다음에 펌프 지나갈 때 가역, 단열, 뭐 이동한다 그래서 뭐 이송 요 컨셉이죠. 그래서 등 엔트로피니까 가역, 단열 찾으면 되는 거죠. 가역, 단열. 근데 가역, 단열, 팽창이라고 했으니까 텁이 그죠? 그래서 단순한 것 같지만 막상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래프 보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프 보고 그래프 보고 21번을 쌤이 깜빡하고 안 풀었네요. 21번 닫힌 게 클로즈드 시스템에서 이상기체의 등원 압축률을 올바르게 표현한 것은 등원 압축률 21번 이것도 점수 주려고 낸 것 같아요. 이상기체 PV는 RT 그죠? 등원 압축률이 뭐예요? 카파 그죠? 마이너스 V분의 1 라운드 V 라운드 P T 저 온도 일정할 때 뭐죠? 시험에 부피 팽창률 베타 만약에 내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이게 T니까 반대로 P를 해주면 되죠. 다음에 T 해주고 라운드 그래서 하나 외우면 하나 다 됩니다. 등원 압축률 때는 T가 등원이니까 그거 바꿔주면 돼요. 그냥 그죠? 바꿔주면 되고 V분의 1은 똑같고 이거는 부피 팽창률이니까 온도 올려주면 부피 올라가겠구나. 그러니까 플러스로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건 뭐예요? 마이너스 뜨는 이유가 온도 일정할 때 압력을 높여주면 부피 감소하네? 이거 음이네? 그래서 붙여주면 돼요. 그죠? 자, 그래서 요거 구하라고 했으니까 너무 쉽다. 이상기체 그냥 쓰면 되죠. P분의 RT.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V분의 1 곱하기 T가 일정하고 R도 상수니까 그냥 나오죠. 결국은 뭐 구하라는 거야? 라운드 P분의 1 얘를 P로 미분하라는 거잖아. 이건 뭐예요? X분의 1 미분 때리라고 하는 거랑 똑같지 않아요? 그죠? 그러면 고민할 필요도 없이 이거는 X-1승 미분 때리면 마이너스 1 해주고 또 마이너스 1 해줘야 되죠. 그러면 마이너스에 이렇게 되네요. 이렇게 그런 것처럼 얘도 마찬가지로 P의 마이너스 1승을 미분 때리는 거랑 똑같으니까 마이너스에 P의 마이너스 2승 그죠? 그래서 V분의 RT 곱하기 없어졌다고 합시다. 그냥 마이너스가 없어졌다고 하고 그죠? V분의 RT 곱하기 P제곱분의 1
맞나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V, RT, 여기 P고, 또 P분의 1. 요거 조심하세요. V분의 RT, 그죠? 곱하기 P 제곱분의 1인데, 여기다 하나 P 빌려주면, 이렇게 되죠? 근데 PV는 RT라고 했으니까, RT하고 PV. 똑같네요. 따라서 P분의 1. 요거는 수학적으로 잘못 풀다가는 삼천포로 빠지겠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세 번째 시간 이거 풀어봤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